간단하게 말씀. 지금 저기 소개 좀 잠깐 해주시죠. 녹색연합 전문위원이시죠? 예, 녹색연합 네. 상근하고 일하고 있는 서재철입니다. 예. 굉장히 전문적인 어떤 생태운동하고 계신. 전문적이지 않고요. 네. 여기가 지금 어딘지 좀 잠깐 설명해 주시죠. 여기는 지리산 국립공원 네. 화엄사지구 예. 입구의 마을 네. 이제 숙소에 있습니다. 이제 내일 어떤 분을 뵈러 갈 거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가뭄비나무라고 하는 굉장히 보기 어려운 나무인데요. 가뭄비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가뭄비나무는 소나무과 중에서도 가뭄비 속에 네. 주로 이제 동아시아, 동북아시아에서 네. 우리나라, 네. 중국, 일본 정도 서식하고 러시아 일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나무의 가장 큰 특징은 높은 데 자란다. 네. 얼마나 높아야 됩니까? 일단은 한반도에서는 남한에서는 1600m 이하에 거의 없습니다. 주로 이제 1600m. 지리산도 간당간당하네요. 예, 지리산은 1915니까 예. 지리산에서는 정말 1600 위에. 그 지리산에서도 아주 일부 지역에만 자라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래서 거군요. 지리산은 대표적인 서식지가 예. 천왕봉, 예. 가장 높은 천왕봉, 중봉. 예. 중봉. 예, 동쪽으로 천왕봉, 중봉이 있고 서쪽으로는 예. 저기 제석봉, 예. 그리고 장터목, 예. 촛대봉 그런 정도. 예. 거의 1600이 넘는 능선부와 사면에 예. 있고, 예.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한반도 이남, DMZ 이남에서는 거의 지리산에 살아가는 개체가 95% 이상.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도감이나 여러 곳에서는 네. 지리산, 덕유산, 네. 개방산, 설악산 이렇게 언급이 돼 있는데 신기하게 설악산에서 봤다는 사람은 없었어요. 예. 많은 분들이 설악산에서 가뭄비를 봤다는 분은 뭐 외람되지만 저희도 못 봤고, 그래서 현재 지금 남아 있는 잔존 개체들을 보면 지리산 이외에는 덕유산 향적봉 중심으로 한 100개체 될라나 예, 그 정도고. 이제 나름 그래도 그나마 지리산 다음에 좁지만 서식지가 오대산 국립공원 저쪽 서쪽에 있는 개방산. 개방산에는 한 10헥타 정도 추정하는데 그래도 뭐 어느 정도의 나무를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에서 조사 과정에서 소백산에서 근데 이제 소백산은 초획 이하니까 1300에서 지금 봐서 굉장히 드물. 예예 일부를 발견한 거고. 예예 뭐 한 수십 개체 정도 이하인데 확실하게 이제 확인했고 유전자 분석까지 한 걸로. 저도 아직 실제로 보지 못했는데 굉장히 크고 늠름해 보이던 나무던데 이게 왜 이렇게 지금 많이 축소가 된 거죠? 사는 지역이? 본래 이제 이렇게 낮은 지역에서 살지 않고 원래 낮은 지역에 살진 않지만 과거보다 조금 서식 면적이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북한에 가면 네. 우리는 이제 북한의 가뭄비는 위성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흔히 이제 우리가 독일의 흑림이라고 표현하는 게 독일 가뭄비거든요. 독일 가뭄비죠. 근데 위성 지도에 보면 북한에 백두산 들어가기 전에 한 수십 킬로 외곽에서부터 지도 전체가 까맣게. 겨울이라서 눈이 쌓여 있는데 나무는 까만. 그런 위성 지도에서 보면 그렇게 나와요. 위성 사진으로. 가뭄비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가문이 검은 비가 이제 가죽 P자가 있어서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백두산 쪽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거대한 서식지고요. 그나마 이제 백두산을 우리가 못 가니까 그 가뭄비가 백두산이 얼마나 어마어마할까를 좀 추정할 수 있는 곳이 요즘 사람들 유행하는 일본의 홋카이도 가면 한자로 대설산이죠. 다이세스산. 그 우리 제주 한라산처럼 홋카이도 정중앙에 있는 국립공원 대설산 다이세스산에 가면 상당히 넓은 침엽수림 그 전체가 가뭄비고. 같은 종입니까? 같은 가뭄비. 그 학명에는 이제 피케아,
종으로 시작되는 그 종인데요. 일단은 지리산에 있는 모습이 네. 본래 이제 숲으로서의 어느 정도 규모를 네. 유지합니다. 네. 그래서 지리산에는 두 곳, 동부의 천왕봉, 중봉, 하봉 일대, 네. 그리고 서부의 반야봉. 네. 반야봉에서는 딱 반야봉 정상을 중심으로 이렇게 산을 크게 둘러쳐져 1600 위에서 서식하고 있는데, 반야봉 정상에도 한 20년 전까지 상당한 그 숲으로 네. 그 모습을 유지했고, 그리고 또 가문비가 네. 이제 아고산대, 우리나라 아고산대 네. 해발 1200위를 네. 뭐 1200위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네. 한 1500 정도 보시는 분인데, 어쨌든 아고산대 식생에서 보면 가장 그 침엽수 중에서 큰 사이즈. 그래서 역시 남한에서 DMZ 이남에서는 침엽수 중에 가장 그 키가 큰 나무가 세 종 있습니다. 가장 큰 건 전나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문비, 그리고 소나무가 좀 큰 애들이 있고. 근데 가문비가 40m 이상인데. 예, 남한에는 없었고, 예. 남한에는 30m 이상 보지 아, 못했고요. 그랬습니까? 예. 저희가 확인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공공기관 연구자들, 왜냐하면 이 가문비 연구를 하신 분들이 또 지리산 쪽에서 하신 분들이 좀 많지 않습니다. 네. 객관적으로 서식지가 1600위다 보니까 네. 좀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뭐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이나 네. 아니면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생태원, 국립공원 연구원 등 네. 그 정부기관 소속의 연구자들이 일부 이제 연구를 했는데, 어쨌든 확인된 것으로 가장 남한에서 큰 가물비 나무가 지리산 그 반야봉 네. 정상에서 하봉으로 내려가는 그 네. 비법정 탐방로에 지름이 1m가 넘는 네. 나무가, 그 주변에는 뭐 지름이 한 80, 90cm 되는 애들도 좀 다수 있는데, 그 중에서 네. 가장 컸던 네. 나무가, 그리고 실제 이제 측정을 했다는 측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350년 추정을 했는데, 안타깝게 2019년 봄에 강풍에 그 나무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밑둥이 지금 한 1m 정도만 남아 있고, 네. 부러진 밑둥이. 네. 거기 가면 그대로 볼 수 있고. 오늘 내일 가는 겁니까? 내일은 우리가 이제 반야봉 쪽 반야봉 가기 때문에. 쪽이요? 예. 네. 근데 영상이나 사진으로는 알겠습니다. 충분히 볼 수 있는데, 그 나무가 사라졌고, 네. 나머지 이제 그에 가까운 80cm 한 90대는 나무들이 아직 중봉 일대에 남아 있는데, 안타까운 거는 지금 중봉과 반야봉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제 천왕봉과 함께 양호한 서식지였는데 급격하게 고사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겁니까? 역시 뭐 기후 스트레스, 수분 스트레스를 지금 가장 크게 꼽고,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그 고도가 높은 데 서식하다 보니까 자연 환경의 그 어떤 변화를 네. 더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 지금 수분 스트레스가 이제 어떤 양태로 다가오냐면, 겨울철에 눈이 많이 안 내리고 네. 대신에 따뜻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내린 눈도 빨리 오는 것과 함께 네. 한겨울엔 얘네들이 좀 쉬고 광합성을 안 하다가 2월, 3월에 하는데, 네. 광합성을 할 때 워낙 따뜻해지니까 더 목마름이, 갈증은 더 센, 쉽게 말씀드리면 네. 센데, 갈증 강해지는데 네. 눈 없고. 네. 과거에는 이 지리산 같은 경우 20여 년 전에는 2월 말까지 내린 눈이 한 1m, 2m 정도 내리면 4월 말, 5월까지 갔거든요. 심지어 지리산 북사면, 천왕봉 북사면에 칠성계곡 6월 중순까지, 네. 제 기억에도 제가 6월 초순까지 눈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20여 년 전, 30년 전에는. 근데 지금은 뭐 거의 3월이면 눈이 다 녹아버리기 때문에 이런 어떤 목마름, 그리고 여름철에 이제 무더위, 그래서 서식하기가 더 어려운 조건에 처해지는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는 곳은 제한적이었고, 네. 그래서 더 급격하게
고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이 가문비 생태적 의미와 가치 이런 예.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뭐 일단 다른 얘기가 필요 없이 예. 한반도 침엽수 중에서 백두산과 예. 지리산에 예. 걸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예. 상징성으로 보면 예. 가장 대단한 나무죠. 예. 백두산 정상과 백두산의 수목 한계선과 예. 지리산 천옥 정상에 예. 걸쳐 있는 나무가 거의 유일한 것 같습니다. 남방 한계산 같은 건가요? 지리산이 지금 한반도의 가뭄비나무 서식처 중에서? 아직 본격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조사하지는 않았는데 네. 일본에서도 지리산 이남의 위도는 저도 혼슈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일본 네. 본토라고 하죠. 예. 거기도 북알프스 그 개선 이하에서는 못 봤기 때문에 아마 지금 대만에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물론 이게 제가 잘 정확하게 파악한 건 아닌데 일단 중국 본토와 본다면 대만의 아고산대 지역 대만의 뭐그 옥산이나 이런 국립공원에도 이제 한 7종의 침엽수가 있는데요. 아고산대 어마어마하죠 거기도. 예 엄청납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지리산이 대륙의 최남단 서식지가 아닐까. 가뭄비라고 하는 예. 최남단 서식지. 그러니까 이게 여기를 지켜지냐 안 지켜지냐는 굉장히 또 생태적으로 하나의 종 그리고 이 종의 기대에 사는 여러 생물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큰 일인 거네요. 그렇죠. 예. 지리산 고산지역 흔히 고산지역 아고산대 정확하게 지리산 아고산대 깃대종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예. 상징적인 그런 어떤 종이고 더군다나 소나무과에서도 지구상에 전나무는 많지만 전나무리고 전나무 속은 많지만 전나무는 뭐 산 아래부터 위에까지 다 그렇죠. 골고루 살죠. 이 가문비는 1600m 위에 그래서 북한의 학생 도감에도 딱 명시가 1600m 위부터 산다라고. 근데 북한에는 또 일부에서는 500m부터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떤 우리 그 학자들의 도감이나 책도 있는데 북한 쪽에서는 1600m라고 북한의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이 보는 도감에 딱 명시가 돼 있어요. 왜 이게 위쪽에 사는지 뭐 그런 것도 많이 밝혀졌나요? 아직 우리 나무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있죠. 그렇죠. 이게 어쨌든 서식 조건이 백두산이나 중국 쪽이 훨씬 유리한 서식 조건이기 때문에 눈도 많이 내리고 좀 추위를 좋아하는 그런 종이다. 예, 추위에 많이 적응돼 갔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여건에 일본을 봐도 홋카이도가 블라디랑 거의 비슷한 위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이제 우리는 별로 의식을 못 하는데 홋카이도에서 150km가 러시아 땅이기 때문에 연해주는 그 사할린과 홋카이도 사이에 섬에도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 언론에서도 몇 번 인터넷판으로 보도된 게 섬 전체에 가뭄비가 다 죽었다. 예, 그런 보도도 있었는데 접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근데 일본 학자들은 그쪽으로 방문을 해서 교환 방문을 해서 그 서식을 이제 관찰하는 그런 어떤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우리는 이 면적이 넓지 않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남한에서는 상당히 그 보존적 가치는 가장 높은 현재로서는 보존적 가치가 구상나무만큼이나 높은 그런 어떤 종이다. 내일 한번 직접 뵈러 가보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